우리가 당연하게 집 안에 들이고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고양이에 해로운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몇몇 가지는요, 고양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람에서는 당연히 사용되고 안전한 것들이 고양이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고양이의 폐나 신장, 간 같은 장기는요, 사람의 신생아보다 작고 연약하고요. 더구나 사람과는 달리 고양이는요, 완전 육식동물로요, 식물이나 나무로부터 유래한 여러 성분들의 독성을 해독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사용하는 천연 성분이라는 식물 유래 향이나 살균, 살충 성분들은요, 대다수가 고양이의 맹독입니다. 절대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는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 살균 탈취제. 주로 초여름에 종종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에어컨 사용 전에 에어컨 살균 탈취제를 뿌린 뒤에 다음 날부터 갑자기 고양이가 밥을 안 먹으며 잘 안 움직이고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하다가 그냥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물론 원인은 모릅니다. 하지만은요, 에어컨 살균 탈취제 사용 후 종종 생기는 사고인 것으로 봐서요, 이거는 연관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안전하더라도요, 고양이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습기 살균제. 예전에 많은 사람의 아이들이요, 이것으로 인해 폐가 영구히 손상되고 사망까지 하는 사례가 있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이면에는요, 잘 안 알려진 더 많은 수의 고양이들의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 고양이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에 넣는 물건이지만은요, 고양이의 폐를 영구히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 사용 안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섬유유연제, 탈취제, 디퓨저 등 향이 강한 모든 것들. 향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향은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종종 향이 강하게 남는 섬유유연제나 디퓨저의 사용 후에 고양이가 힘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며 침 흘림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 향이라는 것은요, 그리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공적인 향은요, 석유 추출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향을 만드는 성분의 95%는요, 석유 화합 물질입니다. 향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은요, 벤젠, 알데히드, 톨루엔, 파라벤 등인데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발암 물질이고요. 톨루엔은요, 독성 물질에 해당하며 파라벤은요, 호르몬을 교란하고 신경 독성이 있는 이런 물질에 들어갑니다. 자, 2018년 보고에 의하면은요, 향료 원료 물질 중에서 7개는 발암 물질, 15개는 독성 물질, 1200개 정도는요, 유해 우려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색 역시요, 대부분 식물로부터 유래한 다양한 에센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고양이는요, 이런 식물 유래 독성을 해독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고양이의 신장이나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도요, 향이 있다면은요, 고양이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드럼 세탁기나 건조기. 고양이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동굴 형태, 높이도 적당하고 안에는 항상 푹신하며 여러분의 냄새가 가득 뺀 빨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요, 빨래 속에 몸을 숨기고 여러분의 냄새에 흠뻑 취하며 한숨 잠을 자기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종종요, 세탁기를 돌리는 와중이나 건조기를 돌리는 와중에 발견을 하고요,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지만요, 해마다 꼭 생기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세탁기나 건조기는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아늑한 공간임을 상기하고요, 문은 항시 닫아 놓아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이오킬. 굉장히 강력한 살충제입니다. 요즘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천연 성분이라는 페메트린이 주성분으로요, 모든 종류의 곤충을 죽이는 강력한 성분을 자랑해서 많은 가정에서 예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고양이 몸에 진드기나 벼룩 혹은 옴을 죽이겠다고 뿌리기도 했었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서는요, 그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고양이에게는 특히 정말 치명적인 맹독입니다. 고양이는 이 바이오킬이라는 살충제에 조금만 노출되어도요, 바로 중독이 되고요, 식욕부진, 구토, 방향감각의 상실, 침 흘림, 발열, 발작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절대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는 집에서는요, 이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종류의 살충 성분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천연이고 자연 추출물이지만 위험한 겁니다.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고양이에게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양이는요, 천연, 자연 추출물, 꽃으로부터 유래, 이런 말 자체가 고양이에게는 맹독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담배 혹은 전자담배 포함됩니다. 담배는요,
인체에 해로운 화합물질을 20종 이상이나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는요 대표적인 유해 물질로요. 니코틴은요 뇌신경계 전달물질을 교란하고요 중독을 일으키며, 타르는요 폐암과 구강암을 유발합니다. 흔히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액상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과 더불어 포르말데히드, 벤젠, 벤조피레 등 1급 발암물질이 다수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여러분이 흡연 시 간접 흡연에 의한 2차 피해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싸듬는 과정에서 털에 묻은 담배의 유해 성분을 그루밍을 해서 먹게 되며, 또 여러분의 손이나 옷을 핥는 과정에서 담배 유해 물질을 다시 섭취하게 되어 3차 흡연의 피해까지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집에서 주인이 담배를 피는 집안에 생활하는 고양이는요 그렇지 않은 고양이보다 구강암인 평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으며, 림프육종의 발생 비율은요 3.2배, 임파선암에 걸릴 확률은요 3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운다면요 금연은 정말 필수입니다. 밖에서 피우고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7번째는요 모기약과 같은 살충제, 정확히는요 피레스로이드 성분의 모기약이나 혹은 강아지에게 바르는 외부 기생충 구제제는요 고양이에겐 위험합니다. 피레스로이드와 그 성분의 유사 합성 물질인 페메트린, 피레트린 성분은요 국화꽃에서 추출한 안전한 자연 화합 물질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나 대부분의 포유류에게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 살충 성분들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식물 유래 독성 물질로요 굉장히 강력한 살충 작용물인의 모기약이나 강아지용 외부기생충 구제제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우리 사람이나 대부분의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식물 유래 독성분을 해독하는 AGT1A6이라는 유전자가 결손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는요 독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피레스로이드 성분의 강아지용 외부기생충 구제제는요 고양이에게 실수로 한 방울만 발라도요 고양이를 죽일 수가 있으므로, 이런 종류의 식물 추출물이나 자연 성분이라고 적힌 살충제 계통은요 고양이에게는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는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에 사용되는 천연 식물성 에센스들은요 대부분 고양이에게 치명적입니다. 고양이는요 사람과 달리 식물 유래 여러 성분을 해독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칼립투스, 티트리, 페퍼민트 오일은요 정말 고양이에게 맹독일 수 있습니다. 절대 고양이가 있는 집에서는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냄새만으로도요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으면요 간과 신장이 손상이 됩니다. 아주 소량의 라벤더나 바닐라 오일은요 비교적 독성 반응이 덜하다고 하는데 굳이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9번째는요 락스 혹은 향락스도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염석에 세정된 유한락스인데요, 잘만 사용하면 안전하고 무지막지한 살균과 세정 그리고 표백 능력을 가진 그런 물질입니다. 하지만은요 절대 고양이가 있는 집에서는요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가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형태의 락스를 흡입을 해버리면은요 폐에 심각한 또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천식과 같은 기침을 반복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락스를 에어로졸 형태, 즉 스프레이 형태로 흡입을 한다면은요 예전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한 효과가 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락스를 뿌린 후에는요 환기를 충분히 시키시고 락스가 모두 날아갈 때까지 고양이의 접근을 자제시켜야 합니다. 또 바닥에 남은 락스를 먹거나 냄새를 맡는다면요 고양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가요?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집안에서 고양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